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경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시장이 열렸는데 완전히 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2.4%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의 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이런 급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과관이었죠. 무려 4%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요. 지금 이런 공포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시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몇몇 개별주 말고는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투자 심리가 이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투심이 안 좋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바로 신용 잔고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보여주는 건데 신용 잔고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16조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월 달까지 해서 거의 20조까지. 이 구간에서 지금 신용이 4조가 급증을 해버렸죠. 그리고 신용이 나서 한 번에 쭉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0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공포감을 주면서 이런 반대 매매를 유도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공포감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셧다운, 미국 시장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올해 나스닥은 지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 연방정부의 지금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뭐 임시 예산안을 처리를 하긴 했는데 11월 17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셧다운을 보류를 한 겁니다. 이 안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진짜로 본격적인 셧다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 의하면 미국 의회에서 지금 234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왔습니다.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됐고 이게 바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형 악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하원 의장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근데 이분이 해임이 됐어요. 뭐 엄청난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분이 왜 이렇게 해임이 됐냐? 이분이 최근에 하원의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추진을 하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메카시 의장에 대해서 반감이 커지면서 지금 해임에 대한 투표를 했고 결국에는 해임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금 대량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오늘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도세는 뭐예요? 주식에서 수익으로 많이 이익을 내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큰 손들이라는 대주주들은 이 양도세 금액이 워낙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지금 양도세로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 연초부터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로봇 등의 이런 테마주들의 상승폭이 컸죠. 그래서 이 큰 손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라고 이게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이 되려면,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을 때 코스피에서 지금 대주주가 되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2%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종목별이겠죠? 그 다음에 1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대주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한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지금 20에서 25%를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소액주주는 10% 내는데 대주주는 2배에서 2.5배를 더 많이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외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20에서 25%를 양도세를 내는 거고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30%라는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손이라든가 부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출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지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물량이 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악재들이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다 빠져요. 일부 몇몇 종목, 극소수의 종목들 빼고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빠지는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버티시면 되는데 올라오지 못할 종목들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한국이 낳은 자식 K 배터리 반도체와는 다른 진정한 K의 포문이다라고 최근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반면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탄생을 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국 최초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국내 베이스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배터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소재라든가 장비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반면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국산이 기술력이 높고 소재도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국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하고 지금 반도체는 이런 태생 자체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고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2차 전지의 국산화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요. 국산 장비하고 함께 해외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금 국내 업체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K 배터리라는 거고 지금 K 배터리 3사의 하반기 발주 규모가 212GWh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발주가 되면 이런 장비 업체들의
엄청난 수주가 또 예상이 되고 있겠죠. 배터리 장비 투자 규모가 지금 5조 9천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앞으로의 폭발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요 장비들의 2차전지 수주 잔고는 내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모품 교체하는 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에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지금 과점을 하고 있어요. 특히 노광 장비는 뭐 네덜란드 ASML이 지금 절대적이죠. 이렇게 반도체는 지금 장비가 이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다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지금 전망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600조, SK온이 340조, 삼성 SDI는 165조로 이 3사의 수주 잔고 전망을 합치게 되면 얼마냐? 지금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년 연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0조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는 벌써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배터리 국산 장비 업체 수주 잔고도 보면 올해 1분기에 5조 9천억,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지금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지금 91%라는 엄청난 성장이 되고 있고, 이런 배터리 3사의 국산 장비 비율도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87%, SK온이 96%, 삼성 SDI가 80%로 지금 국산 장비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K 배터리 수주 잔고는 2021년에 560조에서 작년에 775조,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1000조를 돌파했죠. 어마어마한 지금 수주 잔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바로 글로벌하게 지금 친환경, 전기차 전환에 지금 맞물려가지고 K 배터리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유럽, 미국 등의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을 뺀 세계 시장에서 약 한 50% 정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는 55%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미국 내 생산 능력도 지금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K 배터리의 위상이 대단한 거고요. 지금까지 수주를 했다고 해서 수주가 멈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수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2차 전지 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대미 수출이 지금 3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 양극재 글로벌 수출 규모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5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국가별로는 지금 미국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큽니다. IRA 법 때문에 그렇죠. 미국 수출액이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600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얼마? 2조 4천억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양극재 수출액 변화도 보시면 글로벌 수출이 보면 2022년 1월 달부터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 계속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이런 성장의 씨앗을, 지금 성장의 열매를 K 배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7월 말에 기준에서 미국 신차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9%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중에 1대 정도가 지금 전기차 지금 신차예요. 근데 앞으로 이 비율을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늘린다 그랬죠. 늘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전체 완성차의 절반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도 지금 5배가 넘는 성장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끝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차 전지만큼 고성장하는 산업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2차 전지, 앞으로 2차 전지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네,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0조 내외 정도 되는데 2차 전지는 지금 2025년도부터 2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30년도가 되면 시장 규모가 약 10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조. 연간 1000조입니다. 연간 1000조. 그러니까 이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고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026년까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속해서 2차 전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2차 전지 쪽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명한 투자처다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젤란 펀드의 누적 성과입니다. 1997년도부터 1990년, 약 몇 년? 13년간의 이 펀드 운영 성과입니다. 참고로 이 마젤란 펀드는 피터 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엄청나게 유명한 펀드입니다. 투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마젤란 펀드에서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 검은색 이 회색의 이 그래프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가 13년 동안에 거의 300% 가까이 올랐죠. 이제 마젤란 펀드는 얼마 올랐냐? 700% 올랐습니다. S&P 500 수익률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이 올라간 게 바로 이 마젤란 펀드인데 근데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냥 올라갔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좀 조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조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1980년도에는 이렇게 큰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큰 조정을 했고 또 이런 조정, 이런 조정, 이런 조정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마젤란 펀드가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공포,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머리로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를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냅니다. 아까 보였다시피 마젤란 펀드 보세요. 그 조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도해버린 사람들은 큰 과실을 따먹을 수 없었던 거고 그 조정을 다 이겨내고 꿋꿋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지만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쉬었다 조정하고 쉬었다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계속 우상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빠질 때는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셨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요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쪽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공포스럽고 뭐 대주주 물량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2차 전지의 이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나서 바닥이 잡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급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쏟아냈는데 더 이상 쏟아낼 물량이 없으면 이제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지금 시장의 공포를 이겨내시고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포를 이겨내고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